그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살을 더 붙여야 돼요. 안분 생략, 안분 생략, 안분 생략. 그래서 공통 매입세 곱하기 이번에 해당 또는 직전이라고 이제 디테일하게 됐죠. 해당 또는 직전 과세의 총분의 면세를 생략하는 규정이 있어요. 생략하는 규정. 그럼 안분 생략하는 규정은 전액 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안분을 생략한다는 건 전액 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거예요. 안분을 생략한다는 건 전액 공제한다. 그리고 왜 전액 공제인지 사유를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전액 공제인지. 사실 여기 사유까지는 다 필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에 있어요. 이거는 책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요.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 아까랑 지금 똑같죠. 공통사유 공급 똑같죠. 그럼 이것도 생각해보면 과세가 한 96%라고 봐볼게요. 그럼 이 사람 분명히 겸용사업자에서 과세 면세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액 비율로 봤더니 과세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럼 저 공통매입세액은 사실상 다 과세에 쓴 거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분하지 말고 전액 공제해 줄게 라는 거예요. 안분하지 말고 전액 공제해 줄게. 근데 그게 조문에는 면세 비율이 5% 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역으로 생각하면 쉽다. 차라리 역으로 생각하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5.1% 이상 뭐 이렇게 95% 초과 이렇게 되겠죠. 95% 이상이네. 이상 95% 이상 이상이 맞죠? 5% 미만이니까 오 헷갈리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엔드 요건으로요. 플러스 공통매입세의 금액이 크면 안분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으니까 안분하라는 거고 공통매입세액 이번에 5천이 아니라 500이에요. 아까 씨 왜 5천이고 또 500이야? 사실 똑같은 수치인데 매입세액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징수당한 세액을 그냥 적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매입 가액이 아니라 매입 세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곱하기 10%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5천만 원 똑같은 수치인 거예요. 근데 세액이기 때문에 500으로 나와 있는 것뿐이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그래서 매입세액 기준으로 500만 원 미만 플러스 면세비율 5% 미만일 때만 안분 생략이고 5% 넘거나 아니면 4%대라도 공통매입세액 한 600만 원 나오면 그때는 안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안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 공통매입세액은요. 어차피 7월 25일에 묶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 과세안의 총 공통매입세 합쳐서 500이에요. 아까 팔았을 땐 건당 가라 그랬죠. 건당 5천 가라 그랬잖아요. 얘는 합쳐서요. 해당 과세안 공통매입세 합쳐서 500이야 또. 그래서 책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아까 팔았을 때는요. 해당 과세안의 공통사용 제어가 50만 원 미만이면 안분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라고 했죠. 이번에 5만 원이요. 왜 5만 원? 앞에가 세액이니까. 공통 매입세니까 5만 원 미만이면 뭐 안분하면 뭐 만 원, 2만 원 차이 나는 건데 그거 무슨 안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 5만 원. 그다음 마지막에 3번 신규 사업자도 원래 안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해당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도 해당 과세안의 매출액은 확 알죠. 그래서 단서로 단기에 매입한 걸 단기에 팔았으면 이거 직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직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플러스 신규 사업자면 직전이 없어요. 직전으로 해야 되는 사유에서 신규 사업자면 직전이 없기 때문에 안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사업자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공통사용자를 단기에 팔면 이때 직전으로 해야 되는데 직전이 신규 사업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분이 불가능한 것이고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이 돼요. 논리가. 그래서 재화 판 거를 잘 공부해야 매입도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사건 순서를 이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일단 7.2 제 아래쪽 164페이지예요.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사업 관련된 건 공제지만 면세사업 관련된 건 불공제다. 근데 과세와 면세 공통하는 사용 재화 용역의 공급에는 과연 매입세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원칙에 꼭 매추천하세요. 원칙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원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칙. 시험에 예외가 많이 나온다고 예외를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 원칙에서 출발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컨대도 보세요. 건물을 취득해서 과세면세와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실제 사용 면적이 딱딱 100m, 200m 구분이 돼 있다면 그건 과세사업만 공제, 면세는 불공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질기속이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면적 비율이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실질 기석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 등 부득이하게 안분 기준을 적용해서 안분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과세사업 부분으로 배분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과세사업 부분이다 라고 배분해서 그 부분만 공제, 면세사업 부분으로 배분된 건 불공제, 이렇게 안분을 해야 된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안분한다는 게. 그래서 1점의 원칙적인 안분 계산은요, 공통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죠. 불공제분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서 기재법 때문에 불공제분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총분의 면세 공급가액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해당자의 동그라미, 직전이 아니라 해당자의 동그라미. 매입은 세금 계산서 받고 7월 25일 날 신고해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 간의 매출액 비율을 알 수 있다. 직전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요. 그 논리로 해당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때 꽃표시도 추가적인 좀 디테일한 거 붙이면요, 면세 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과 여기 2번이 최근에 신설돼서 좀 체크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을 합계액, 공고보조 합계. 그래서 과세 공급가액 포함 불포함에서도 보조금이 공급과 관련돼 있으면 넣고 관련돼 있지 않으면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세도 마찬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면세사과 관련된 보조금이면 넣어서 안분하고요, 관련되지 않았으면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과 관련하여 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관련한 보조금은 넣어서 안분해라. 그 다음 다만자는 일단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는 예정신고에 대한 총분의 면세비를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한다 적혀져 있죠. 거기에 일단 이렇게 적어두세요. 여기에다 일단 필기만 이렇게 적어두세요. 정산 유형 1이라고 적어두세요. 정산 유형 1.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정산이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형 첫 번째라고 일단 표기만 해두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겸용사업자 다 배우면은 와씨 이게 정산이야, 이게 재계산이야, 이거 안분이야, 뭐야, 이렇게 돼요. 일단 규정이 다 짬뽕 돼서. 그래서 일단 정산이 이거고 매입 안분이 이거고 팔 때 이거고 이렇게 일단 각 규정을 잘 정립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 추가하시고. 그래서 한 편자부터 보시면 과세와 면세를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받는 과세가 중에 팔았다죠. 이게 아까 해당 과세는 해당 과세는 팔았다. 그 사유예요. 그 사유. 4월 1일 매입해서 6월 30일에 팔았다. 요거예요. 네. 6월 1일에 팔았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로는 공통 사용자를 공급받는 과세가 중에 공급하여 공급을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의 비율로 안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도 똑같이 대응되게 직전으로 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세부사항에서도요,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와 관련된 해당 과세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회계적인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지금 매출액이 100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출원가 생략하고 영업의 수익한이 있죠.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활동 부수수익 같은 요게 대표적인 게 뭐가 발생하죠? 이자 수익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당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고정 건물 같은 거 팔아서 건물 처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거 영업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영업 활동에서 판 것만 매출액이에요. 휴대폰, 삼성전자 휴대폰 판 것만 매출액이에요. 삼성전자 건물 팔면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서 이게 내가 휴대폰 팔면서 수익은 이 정도 발생했고 올해는 건물도 팔았네요 라고 이제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확히 공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부가세에서 생각하면요, 뭐가 공급이에요? 매출 공급이죠. 지금 당연히 공급이죠. 이자 수익은 뭐예요? 면세죠. 이자 수익 금융 용역에 의해서 면세예요. 소득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가세 소비세죠. 배당금 수익도 면세 금융 용역. 건물 처분 이익은 지금 공급가액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요거예요. 안분할 때 안분할 때는 얘만 들어가라는, 얘만 매출액만 들어가는, 안분할 때는 이거 일시 우발적으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사업에 쓰고 면세 사업에 쓰고 기준에는 요 일시후발적으로 판 거는 들어가지 말고 매출액만 들어가요. 매출액만. 그래서 요 세부사항에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라고 적어두세요. 세부사항에 그 안분할 때 들어가는 기준은요.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안분할 때만 제외하라는 거예요. 안분할 때만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2차 내용이지만 최근에 시험에 나왔길래 원래 설명 안 드리다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까지만 보고 잠시 쉴게요. 안분 계산의 배제. 지금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의 배제예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 없이 전부 공제된다 체크 다시. 전부 공제된다. 안분을 생략한다는 게 0이 아니라 전부 공제된다 체크. 전부 공제. 첫 번째 상황은요. 해당 과세의 총분의 면세가 5% 미만이면 과세 공급가액 비율이 96% 떴다는 것이고 그 공통사용 제한은 전부 과세에 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잡으셔야 돼요. 다만 비율이 낮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외한다는 의미는 안분해라라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의미가 안분해라예요. 안분해라. 그럼 이제 안분 생략은 500 미만, 5% 미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크면 안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이 아니라 500인 건 매입 세액이기 때문에 5천이 아니라 50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해당 재화의 공통매입세로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해당 재화 건당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이렇게 판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사용 공급이랑 차이점도 있다 이렇게. 걔는 건당 판정했지만 얘는 기간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면 애게 금액 적다. 안분 생략 전에 공제해줄게. 3번에 신규 사업자가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세안제 공급하는 경우 이때 직전을 해야 되죠. 그 뒤에 쪽에 직전을 해야 되잖아요. 해당 과세에 공급한 공통사용자 경우 직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근데 신규 사업자는 직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안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면 무조건 직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매입일 때는. 매입일 때는 신규 사업자도 해당 과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세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공통사용자를 사자마자 팔았을 땐 직전으로 가고 신규 사업자는 직전이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논리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논리를. 그죠? 그냥 신규 사업자 오 직전 이렇게 하면 또 틀리는 거예요. 매입일 때는. 근데 공통사용자 공급일 때는 무조건 직전이었죠. 해당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팔았을 때는 해당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규 사업자면 안분 생략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죽박죽 섞이기 시작해요. 뒤죽박죽 섞이기.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